사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인물은 바로 이분인 것 같아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가왕 나훈아 선생님. 저희 세대 가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저는 사실 잘 몰랐다가 네. 작년인 2020년인가 그때 설날에 KBS에서 콘서트 이렇게 TV에서 네. 해줬어요. 네. 그때 이제 가수 처음을 봤는데 콘서트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진짜- 포스가 아 이게 가수구나. 아, 그때 느꼈어요. 진짜. 그래서 가왕이라 가황이야. 황. 네, 가황이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옛날 가수님 뭐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 나훈아 선생님이 지금 사실 지금도 노래 엄청 잘하시거든. 네, 네. 근데 올해를 끝으로 공연을 더 이상 안 하시겠다. 그렇죠. 은퇴하신다고. 은퇴하신다 하셨죠. 그랬어. 그러니까 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정점에서 내려가는 건 쉽지 않죠. 네. 보통은 끝까지 그렇죠. 한번 내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네. 하시려고 하시는데 딱 정상에서 은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마지막 콘서트 과정에서 했던 발언 때문에 민주당에서 거품을 물기 시작한 것 같아. 그렇죠. 거품을 물었죠. 내용이 그거더라고.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다. 왼팔, 니는 잘했나? 그렇죠. 근데 이게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훈아 가왕 나훈아님께서 어느 특정 편을 편든 게 아니라 우리 정치사 전체를 전부 다 지금 정확하게 질타하신 거거든요. 그렇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은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편을 안 들면 다 나쁜 놈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얘기 반응은. 저도 이제 민주당이 지금 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과 연예인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대중을 상대로 소구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항상 연예인보다 정치인들이 질타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 그건 정치 모두가 다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 일단 민주당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수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비난을 해서 조금 더 못 참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엄청난 비난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거잖아. 어찌 보면 나는 나훈아 선생님이 이 정도 급이 되면 한 그 영역에서 정말 황제라는 정점을 찍었죠. 표현을 예. 받는 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마치 알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가 저는 되게 맞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이분이 어. 진짜 어느 한 분야에 정점을 찍으니까 이게 다른 분야까지 이제 통찰하는 눈이 있으시구나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이거 듣고 그래 저 비상계엄 같은 거 되게 잘못했고 네. 나도 그날 못된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하셨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 편 드신 게 아닌데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민주당이 급하구나. 역시 쟤들은 급한 거를 숨기지를 못한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읽어줄게. 김원희 난 이 사람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의원인데 김원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훈아 참 웃긴 양반. 한평생 많은 사랑받고도 세상 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 참 어이없다. 이거는 나훈아 선생님 팬분들한테 거의 두들겨 맞을 일이에요. 제가 그 아까 2020년 KBS 콘서트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KBS 순간 시청률을 확인해 봤더니 21.23%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지. 요즘 세상에 KBS는 어떤 방송사 시청률이 20% 넘는다는 거는 불가능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당연하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훈아 선생님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인기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국구 스타인데 그렇지. 그분이 하시는 말이 특정 정파에 치우쳤다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이 지금 왜 자기네들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그리고 왜 생각보다 보수가 결집하는지 아직도 원인 파악이 안 된. 저는 이게 비난하는 게 원인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 우리 늘 또 논란이 되는 우리 최민희 의원. 아 빠지면 안 되죠. 최민희 의원 이럴 때 빠지면 안 되잖아. 그치, 빠지면 안 되시지.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진짜 혼나야 되는. 네. 남호 씨. 남호시라고. 네, 저도 그거 보고 왼쪽이 잘한 게 없으니 비상계엄도 넘어가자는 거. 티켓팅 해주는 팬덤 듣기 좋은 소리야. 인지 티켓팅 해주는 팬덤. 그러니까 좀 연세 있는 분들이 네. 팬분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그런 분들이 또 잘 몰라서 탄핵 또 이런 거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이 민주당 얘기 이분들 얘기를 보면서 이따 우리 여론조사 얘기 자세히 하겠지만 왜 민주당이 지금 이런 정도 상황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지 그리고 왜 국민들이 이 정도 상황에서 민주당을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지 그냥 이 두 분의 이 멘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되면 어떠한 비판도 수용 못하는 자세가 결국에는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정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외연 확장을 국민의힘만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당분간 민주당이 그 외연 확장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지금 분위기가 네. 외연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부가 술렁술렁하는 분위기라. 이제 슬슬 이제 억눌려 있던 그러니까 외부 외연 확장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소뚜껑이 끌어올리는데 그 위에 무거운 돌을 계속 얹혀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재명이라는 뭐 자기네들 말로는 유력 대권 주자가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내부에서 그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외연 확장이 안 되면. 근데 네. 민주당은 딱 그런 게 있어요. 그 뭔가 자기네 편을 들면 개념 발언. 그렇죠. 아 개념 연예인. 네. 근데 자기들 반대로 하면 적폐. 그렇죠. 딱 그렇게 이분법으로만 이번법으로 살더라고요. 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나훈아 선생님도 만약에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 내렸으면 와 역시 나훈아 이랬겠지. 아 가왕 나훈아 아. 선생의 품격을 보여줬다 이랬을 겁니다. 네. 심지어 이명웅 씨는 멘트를 안 했다고 난리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연예인 분야에서 정점 찍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네, 정치 뭐 연예인 분들이 대중한테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저희는 봐야 되는데 그렇지. 민주당은 그런 걸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내 편 안 들어주면 다 적이라고 규정하는데 수권 정당을 추구하잖아요. 민주당도 과연 수권을 했을 때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제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러다가 결국 생기는 게 블랙리스트 같은 거예요. 블랙리스트는 보수 쪽에만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보 쪽에도 있었고요. 그렇지. 그래서 유인촌 장관이 예전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피해자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진짜 실제로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 이게 결국은 내 이번에 나훈아 선생님 이 사건을 보면서 약간 무섭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 이게 그냥 우리 편이 아니면 국민이 아니고 다 적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계몽해야 될 대상이고 네. 옛날에 저 문화혁명 시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매한 약간 민중이라고 무서워. 딱 표현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 정도 되는 분들 한대까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나머지 연예인들한테 더 할 거라는 소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저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뭐 좀 약간 뭐 나도 개인적으로 탄핵에 뭐 반대하고 그러진 않는 사람이지만 그쪽에 나서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비난의 수위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아휴, 그 뭐 그분들이 하시는 뭐 자영업 하시는 식당에다가 별점 테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더라고요. 네. 옛날에 저 무슨 미국산 소고기 같은 거 네. 찬성했던 막 그런 연예인들 그런 연예인들은 아무거 없어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 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청산가리 어. 먹느니 청산가리 먹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소고기 잘 드실 텐데 요즘에 그러니까 미국 잘 많이 드실 다니시는 것 것 같은데 같은데. 그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연예인들 이용한다, 대중한테 사랑받는 분을 상대로 이렇게 좌파 한번 나눠 가지고 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네. 그분들의 생각으로 존중해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생각이 들었고 사실 원래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건 나훈아 씨가 어제 마지막 은퇴 고별 무대에서 네. 시원하게 한마디 아, 하셨어요. 네.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지랄들 하고 네. 있냐? 아, 속 시원하더라고요. 아, 진짜. 딱 지랄들 하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마지막까지 가왕스럽게 딱 가셨다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얘기하더라고. 이걸로 또 딴지를 걸고 앉아 있다. 국회의원인지 도지사인지 그 전남도지사도 네. 이번에 사실 무안공항에서 그 사고 난 거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네. 언급도 없었던 양반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저것들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 내가 듣는다. 그쵸. 관객들한테 그렇죠. 어디 어른 지일이나 똑바로 하고 어디 어른 얘기하는데 지랄들 하고 있네. 네. 어이. 아주 속이 다 후련한. 정치인의 메시지인데요, 거의.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되게 기분이 잠깐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가짜뉴스 얘기하시는데 나는 이제 민주당이 또 한 번 지지율에 홍역을 앓을 가능성이 있다고 네. 생각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전용기 의원이 아이고.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일반인도 고발한다. 저게 이제 내란 선동,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립이 되는 게 맞아요? 제가 그 얘기도 내가 해줄게요. 근데 그게 어쨌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극우 유튜브 네. 그런 쪽에서 뭐 만들어서 막 퍼지는 게 있다고 뭐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단체방 같은데 네, 네. 일단 첫 번째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내란 선동죄하고 내란 선전죄는 지금은 성립할 수가 없는 범죄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뭐 명예훼손이다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란 선동하고 선전이라는데 내란이라는 건요. 일단은 그 뭐 이 행동을 윤통 행동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에서 일단은 내란 종료,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 종료해달라고 하고 네. 종료됐잖아요. 나중에 네, 대통령이 네. 받아들였죠. 그러면은 내란이 되건 안 되건 그때 끝났어요. 네. 내란 선동과 선전은 그 전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란을 하기 위해서 선동과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란이 끝났는데 지금 선동과 선전을 가짜뉴스 퍼나름 고발한다. 이제 카톡도 함부로 못 하겠네. 무서워가지고 이제 다 검열되겠네요, 진짜. 이제 카톡 이게 그래서 오히려 우스갯소리로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카톡 내란이라고. 그렇죠. 카톡 내란이라고 저희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네. 이거는 내가 보기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 치명적인 똥볼한가 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저는 방향성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향성을 가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쩌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탄핵을 빨리 시키고 빨리 되고 대선을 빨리 해야 된다. 그 일념 하나에 있어서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건 다 없애려고 한다. 그 정도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그렇게 되려면 국민들 납득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진짜 이재명 대표가 전용기 의원 불러가지고 한 소리 해야 될 사안인데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풀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지금 민주당은 되게 강경하더라고.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된대. 저 오늘 MBC에서 오늘 한민수 대변인이랑 윤희석 대변인 방송하는 거 있었는데 그 가짜 뉴스 예로 든 게 뭐 이재명 대표 아버지가 공산당이다, 뭐 중국 공산당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란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 윤희석 대변인도 그래가지고 아니 내란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역시 유일신 체제구나. 순간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식인 겁니다 지금.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일종의. 정말로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용기 의원이 저렇게 던지고 나서 사실 저거는 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법조인 입장에서는 저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된다고 저 난리지? 그러니까 이제는 발뺌하는 게 그렇게 하더라. 자기네들은 지금 오히려 그건 되겠다. 이재명 아까 중국 뭐 아버지가 중국 중국인이다? 공산당이다. 뭐 중국 그런 거는 네. 이제 오히려 명예훼손 이런 거 될 그렇죠. 수 있어요. 명예훼손. 네. 그런 거 한다면 내가 이해한다니까. 네. 그런 거 한다면 이해한다고. 근데 그 내란 선동 그 이재명 대표 아빠가 중국 사람이면 내란을 선동하는 거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거기다가 지금 가짜 뉴스 없애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짜 뉴스는 정치판에서 너무 많이 지금 양당이 서로 양당이 민주당도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게 많잖아요, 사실. 아니, 민주당 가짜 뉴스는 끝판왕. 아까 우리 저기 생각해 보면은 광우병. 그렇죠. 강우병도 있고. 광우병 네.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그쵸. 90원조 그거 오염수도 있죠. 저 회 안 먹는다며. 네. 열라회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 세세한 거라서 얘기 안 한 건 많지만 뭐 갑자기 뭐 대통령 전용기가 떠서 뭐 도망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자기 제보가 들어왔다는 식으로 그렇지. 지금 계속 풀잖아요. 뭐 뭐든지 제보가 들어왔다. 구체적으로 못 밝히잖아요. 그것도 어떤 기준에 보면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가짜 뉴스는 괜찮까 내가 그랬잖아. 네. 우리가 하는 거는 선이고 네. 너네 나쁜 놈이니까 그렇죠. 니네가 하면 다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기준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는 뭐 공신력 있는 검증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당 산하에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럴 것 같으면 자기네 당에서 재판도 다 하지. 그럼 이재명 무죄도 줄 수 있을 텐데. 너무 재밌는 건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걸 더 강조했어요. 가짜 뉴스 네. 엄단해야 된다. 엄단해야 된다고. 네. 그 엄단하려면 본인들이 먼저 사과할 게 많을 텐데. 많죠. 다 사과해야죠. 지금 사과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쟤네들이. 이재명 대표만 해도 지금 할 게 많아요. 많죠. 사죄해야 될 거. 그거 지금 뭐 조사받고 재판받는 거 중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1심 판결 유죄 나왔는 거에 대해서 사과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린 건 다 억울한 거고. 그렇죠. 다 쟤네들이 나를 누명 씌운 거고 네. 조작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 같은 것들이 많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이제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당일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민주당의 행동들을 보고 과거까지 많이 되돌아보시는 것 같아. 드디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지. 지금 이쪽이 하는 게 없잖아. 솔직히 이쪽이 잘해서 뭐 이쪽이 잘해서 비등비등 네. 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소위 이제 앞으로 카톡 검열, 네. 카톡 검열 이제. 카톡 계엄. 이거 그러니까 어떤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카톡을 뒤져서 처벌하겠다는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 재판받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게 허위
그렇죠. 허위 사실 허위 사실 때 공표죄 사실 가짜 뉴스 그거잖아요. 그걸로 네.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가짜 뉴스를 경멸 저 근절해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웃겨 죽겠네. 그거 생각해보면 진짜 코미디라니까. 네네. 본인이 지금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여론조사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근데 이제 진짜 이게 리얼미터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무슨 뭐 공정 뭐 이런 거 나올 때 뭐 민주당이 고발한다 그러고 막 네. 그랬잖아. 또 여론조사 이상하다고. 네. 근데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저번 주 갤럽도 그러더니 네. 드디어 오늘 또 리얼미터도 이 정도면 그냥 붙은 거 아니야? 저희가 저런 표현 쓸 때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앞서고 있다, 지고 있다 표현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규정상. 네.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도 했고 내란죄도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막 체포도 응하지 않고 막 저기 막 안에 관저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 이렇게 붙는 게 말이 돼?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여기 사실 그 김은영 부대변인이 여론조사 분석을 아주 잘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띄워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사진 좀 띄워보시죠. 자, 요 조사 요 표는 뭐냐면요. 제가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여론조사 전체 되는 것 중에서 6건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저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비슷해지고 그렇지. 그렇게 돼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민주당과 그렇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가 많이 나온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여론조사상으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체되고 있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네. 이거 딱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확실하게 알겠네. 네. 그렇게 딱 그리고 보면 저희 지금 민주당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보수만 결집하고 있다고 주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 상황을 잘 보십시오. 민주당은 계속 지금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탄핵이라는 아주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 지지층도 결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국민의힘도 지금 마찬가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뭐 지금 현재 민주당을 막아야 된다는 걸 결집하고 있는데 양당이 다 결집할 수 있는 이슈가 생긴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그럼 결집 별로 안 하는 거네. 지금 그렇죠. 50% 넘어야 정상인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정체되고 있고 보수가 결집해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질문의 편향성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질문의 편향성은 정당 지지율이랑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질문 문항에 보면 질문 문항 중에서 정당 지지율을 먼저 묻고요. 그다음 편향성 있는 질문 뭐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갔어요. 뭐 아니면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질문이 아예 그냥 편향적으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편향적인 질문이 정당 지지율 다음에 많이 묻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오염됐다고 분석하는 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그러네. 저기 조사에 그리고 제가 이 조사 가지고 왔는 것 중에서 특이하게 볼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가 있죠. 의뢰자 맨 서울의 밑에. 소리. 맞아. 의뢰. 야 저기 완전히 그 왼쪽 끝 아니야? 서울의 소리는 사실 저는 언론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치. 어쨌든 선거 여론조사상 언론사로 분류돼서 의뢰했고 저 윈지코리아 컨설팅 자체도 왜냐면 박시영 대표 있던데 아니야? 네 저기 박시영 완전 왼쪽인데? 대표가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하시는 박시영 대표가 전 대표로 근무했던 곳인데 저기서 돌린 여론조사에서도 심지어 민주당 45.5 국민의힘 42.7이 나왔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여론조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조사 방식이 있었냐면 2%밖에 차이 안 나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설계가 어떤 문항이 있었냐면 정당 지지율을 먼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먼저 물은 다음에 모름이나 무응답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한해서 재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둘 중에 하나 꼽으려면 어디 이렇게 재질문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응답 경향이 나타나냐면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얘기했을 때 조금 더 비난을 덜 받는 아까 들쪽 팔리는 쪽. 네. 사회적 팔리는 쪽. 심지어 저희가 이제 사회적 올바름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서울의 소리가 그런 질문 구성을 했는 거는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오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차 범위 내에 붙어 있습니다. 45.5 대 42.7은 붙었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론조사는 어느 쪽이 틀렸다라기보다는 보수 쪽에서 결집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들으니까 설명 이해가 좀 확 되네. 네.
그 다음 또 넘겨야 되나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보수 지지층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결집했냐? 저희가 여론조사상 추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사상 강도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이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 리커트 촉도라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여론조사 문항을 받아보시면 알 텐데요. 뭐 특정 사항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어떻습니까? 하면 매우 지지한다, 어느 정도 지지한다, 거의 지지한다,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5개 문항으로 나눠요. 네네네. 이렇게 해야만 응답률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저희가 그렇지. 실제로 어느 정도 지지 성향, 그러니까 지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는데 이게 데일리한 여론조사입니다. 11월 저희가 11월 18, 19 그러니까 개엄 전에 조사를 보면 윤석열 통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13.5였는데요. 개엄 이후 그러니까 최근에 조사했던 1월 6일, 7일에 돌렸던 조사를 보면요. 매우 지지한다가 34%가 나왔습니다. 거의 3배가 올랐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윤석열 통해 긍정 평가가 15.9% 상승한 것뿐만 아니라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러네. 강도가 겁니다. 엄청 세졌네요. 이 강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스펙트럼상 저희가 보통의 보수 쪽 스펙트럼보다 조금 더 우쪽에 치우쳐졌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딱 저걸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거 보시면 그 전국 다음에 지표 조사가 뭐예요? 전국 지표 조사가 MBS 조사입니다. 흔히 말해서 MBS 조사.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죠. 이유가 왜냐하면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가중치 비율이 거의 1대1. 그러니까 보통은 여론조사가 20대나 30대 남성 여성은 지지율을 잘 비율을 못 채워서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좀 가중치를 부과해요. 뭐 한 만약에 100명을 돌려야 된다고 치면 한 80명만 돌려서 대충 뭐 1.5 곱하 1.6을 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조사입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도 보시면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보시면요. 전체 응답자에서 62%는 탄핵을 해야 된다. 33%는 기각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저게 얼마 전에 나왔던 네. 여론조사 맞아요. 근데 여기 세부 지표에 들어갔을 때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파면해야 된다가 30%, 기각해야 된다 65%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해 보면요. 저걸 보니까 탄핵을 인용해야 되는 사람은 11%밖에 안 되고 기각해야 된다가 86%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분들은 대부분 좀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응답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물론 여론조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여론조사를 투표랑 동일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여론조사는 확률이랑 통계이기 때문에 저거는 저희가 추론입니다. 어디까지나. 네,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갤럽입니다. 이제 갤럽 조사가 차기 대통령 지지도도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요거는 맞아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언론사로부터. 근데 보시면 이제 2024년 12월 3주차 개엄 직후에 돌린 여론조사거든요. 저게 12월 17일부터 19일 돌린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더블. 네. 48대 24. 더블이 났는데 이번에 돌린 전주 금요일 돌린 여론조사를 보면 붙었죠. 오차 범위 내로 붙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보면 12월 셋째 주에 돌린 대통령 지지도에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16%가 나왔고 국민의힘 지지층 한정입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16%, 홍준표 대구시장은 18%가 나왔고 오세훈 전 시장 8%, 김문수가 8%가 나왔는데 이번에 1월 8 지난주 금요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대표는 13%, 홍준표 대표 14%, 오세훈 시장 8%, 김문수 대표 장관이 2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론조사가 김문수 장관이 확 뛰셨죠. 확 튀었네. 네. 자, 여기서 봤을 때 갑자기 저렇게 확 뛴다는 거는 뭐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분들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이념적 성이 어떤지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념 스펙트럼상 많이 우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결집하고 있고 동시에 민주당은 결집을 못한다기보다는 치고 나가지 못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그냥 수치만 보는 거하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되어 있는 표를 기초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면 왜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났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게 과표집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자세한 자료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다 볼 수 있는데요.
볼 수 있는데 근데 당연히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서 정량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여론조사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자격증도 땄어요. 물론 그 시험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네.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도 따서 좀 체계적으로 여론조사를 좀 분석하고 싶어가지고 네. 나름 제가 여기서 좀 전문화되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 분야가 뭐가 있을까 네. 그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나름은 많이 하고 맞아요. 여론조사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 되셨죠? 앞으로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렇게 김윤영 부대변인이 한 번씩 지금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기초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앞으로도 계속 쭉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결집을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보수는 지금 현재 위기 상황에서 결집을 하는데 좀 보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네. 좀 더 응답률이 높고 그렇죠. 더 결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그 정도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딱 정확한 분석이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몇 번 분들은 막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사 지표나 아니면 나머지 분들 지표가 떨어졌다고 걱정하는데 네. 그거는 저는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보수 스펙트럼상 이념 스펙트럼상 보수에서 많이 우쪽에 치우치신 분들이 네. 응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한동훈 대표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성향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님 지지율이 저만큼 나온다고 하는 거는 한동훈 대표께서 유지력이 굉장히 좋다고 오히려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김문수 장관이 치고 올라온 것도 맞는 상황인 건 맞죠. 네. 그래요, 저희가 그래요. 여론조사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동시에 이걸 선거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이건 네. 투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추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여론조사의 추이를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게 좋다. 네, 그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해드린 드리겠습니다. 겁니다. 네.